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수님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셨던 확률 분포의 그래프들을 함께 조금 그려보면서 분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인데요. 오늘 TA는 이제 정규 강의 시간에는 진행되지 않고 오늘은 중간고사 이전의 그 진도를 교수님께서 다 이제 커버를 하실 예정이고, 돌아오는 다음 주 수요일 4월 20일에는 이제 저와 함께 지금까지 같이 이제 중간고사 대비해서 지금까지 배우셨던 각종 코드, 그리고 예전의 이제 뭐 중간고사 이런 문제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다음 중간고사에 좀 대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문제를 두 가지 오늘은 간단하게,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각종 분포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아마 교수님을 통해서 같이 그래프도 푸시고 뭐 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분포도 함께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정규 분포 그리고 F 분포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에 사실 뭐 표준 정규 분포에 이제 표준화시킨 표준 정규 분포,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 잠시 이거 좀 끌게요. 네, 카이 제곱 분포, 뭐 그리고 카이 제곱 분포를 이제 응용한 활용한 F 분포 외에도 포화송 분포, 뭐 이 의미양 분포 여러 가지를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셨을 거예요. 근데 각각의 그 분포들이 다 어떤 상황, 우리가 뭐 연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생활에서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확률적인 어떤 사건들에서를 이제 설명하는 그것을 이제 음, 설명해내고 또 포섭할 수 있는 그런 확률 분포들을, 다양한 확률 분포가 있다 정도를 이제 책과 수업을 통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익숙하신 것이 이제 정규 분포죠. 뭐 다양한 사실 상황이 정규 분포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키, 사람들의 키, 그다음에 뭐 뭐가 있을까요? 평균이 있고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어떤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다 정규 분포라고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사실 그 스큐 관련된 이 얘기를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치우침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소득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아웃라이어가 오른쪽,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그 아웃라이어, 이제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소득에 영향을 받아서 평균이 이제 그 오른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아웃라이어가 이제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skew to the right라고 이제 외도, 양의 외도를 갖게 되고,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마치 덩어리 자체는 왼쪽으로 치우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통계적으로 외도를 판단할 때는 어느 쪽에 그 평균을 끌고 가는 힘이 있느냐, 평균에 영향을 미치는 그 아웃라이어가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외도를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규분포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외도 얘기도 나왔는데,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외도가 얼마일까요? 외도가 0이겠죠. 이제 그 0의 외도를 가진 그러한 분포를, 우리가 대표적인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 말씀드렸고, 정규 분포 중에 어, 평균이 0이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1인 경우가 이제 우리가 표준화시킨 정규 분포라고 해서 표준 정규 분포,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수학 시간이나 이럴 때 이제 다 배우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책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뭐 뒤에 특히 4장 이렇게 5장 이렇게 확률 분포를 다룬 부분에 코드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뭐 중심 극한 정리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TA 시간에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책을 정독하시고 또 교수님 수업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러한 이제 컨셉들을 다 설명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책에 나와 있는 중심 극한 정리를 실제로 그려보는 그 사스를 통해서 그려보는 코드 같은 걸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다. 이거를 내가 다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그런 코드를 직접 작성을 하시고 뭐 그런 것들을 시험에서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추후에도 직접 그런 그 코드를 짜서 이 어떤 뭐 중심 극한 정리를 증명을 해 본다거나 뭐 실제로 눈으로 본다거나 이런 일은, 그러니까 그걸 직접 하셔야 될 일은 사실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떻게 이 코드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여유가 된다면 중심 극한 정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코드를 직접 손으로 쳐서 직접 돌려보시고 데이터셋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고 이렇게 하면 그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겠죠.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냥 중심 극한 정리가 무엇인지를 어 그냥 개념을 외우고 지나갈 때 이제 어떤 분은 직접 사스를 통해서 그 코드를 돌려보면서 데이터셋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것이 그래프로 어떻게 그려지고 하는지 그 부분들을 실제로 다 돌려보신 분하고는 이제 이해의 깊이가 차이가 날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교과서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간단해 보이는, 결국 간단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뭐 배운 적이 아직 없으시기 때문에 좀 생소하시겠지만 가장 간단한 그런 분포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를 통해서 분포를 확인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정규 분포를 하나 우리가 생성을 해서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확률 변수 x가 이제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이 확률 분포를 그램으로 이제 나타내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뭔가 데이터셋을 만들 때는 데이터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보시면 워크 라이브러리에 제가 그냥 이제 임시 라이브러리에다가 이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 라이브러리 명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고 이제 PB1이라는 데이터셋 이름으로 지금 뭔가 데이터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처음 보시는 거 이제 수업 시간에는 아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이제 보시면 do, to, by, 그다음에 뭐 output, and라는 이런 처음 보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do, to, by, output, and는 이제 코드를 이제 반복되는 코드를 처리하기 위한 이제 루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우리가 두 루프라고 해서 그냥 반복되는 작업을 이제 그 논리적으로 루프를 통해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만들어 수행을 하고 이제 생성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 두 루프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그것이 바로 이 PDF는 PDF normal 그다음에 N 12 요 부분입니다. 자, PDF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이고요. 확률 밀도 함수는 연속형 변수에 이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확률 분포가 어떻게 확률 분포가 이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특정 값 주변의 그 확률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그 분, 분포에서의 그 확률을 이제 살펴볼 때 쓰는 것이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인데요. 자, 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PDF라는 이 부분은 사실 변수명이에요, 변수명. 그래서
사실 이 PDF 앞에 있는 이 변수명은 무엇이든 원하시는 대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PDF라는 것은 지금 변수명이에요. 변수명인데 이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을 계산해서 입력을 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나오는 게 지금 뒤에 나오는 PDF는 함수입니다. 요거는 사스에서의 이제 함수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함수. 네, 함수인데 뭐냐면 어떤 분포인지 그리고 이제 어떤 특정 값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는데 확률 분포가 있는데 그 확률 분포에서 특정 값의 나타날 확률 그 값이 이제 density가 확률 밀도가 얼마냐 이렇게 지금 그걸 계산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특정 값이 두 번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뒤에 부분은 분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지난번에도 제가 아주 간단하게 TA 시간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각각의 분포에는 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포를 결정짓는 값이죠. 그래서 정규 분포 같은 경우에는 무엇만 알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사람도 똑같은 분포를 만들 수 있다. 똑같은 분포를 그려낼 수 있다. 바로 평균과 분산입니다. 근데 그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제곱근을 씌운 값이 바로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우리 정기 분포의 모수를 평균과 표준 편차 혹은 평균과 분산 이렇게 두 가지 다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왜냐면 분포의 모수가 그 다음 순서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 구성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앞에 있는 PDF는 변수명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KKK 이렇게 교수님 그 이니셜 뭐 KK로 바꿔도 되고요. 그러나 무엇은 못 바꾼다? KK 뒤에 있는 equal PDF 요거는 함수예요. 함수. 저기 엑셀에서도 쓰시는 어떤 함수예요. 뭐 엑셀에서 average 뭐 이런 거 많이 쓰시죠. sum, average 뭐 그런 것처럼 PDF랑 요 부분은 함수이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다. 괄호 열고 따옴표 여기는 뭐 겹따옴표든 헛따옴표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따옴표 안에는 이제 어떤 분포인지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노멀이 정규 분포면 노멀. 그 다음에 카이 제곱이면은 카이 스퀘어. 그 다음에 F 분포면 F. 포화송이면 포화송이라고 이제 여기를 적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어떤 분포인지가 들어가고 다음으로는 무엇인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특정 값, 기준 특정 값이 그 다음 순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수가 들어가는데 요 모수가 지금은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평균과 지금 표준 편차, 여기가 표준 편차 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나 이런 것에 여기가 분산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분산 값에다가 제곱근을 씌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야겠죠. 그대로 만약 분산이 여기 4이다. 그러면은 여기 알아서 4에다가 제곱근 씌워서 2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 넣어주셔야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규분포 같은 경우에는 normal이라고 돼 있고 특정 값, 이제 이건 특정 값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는데 자, 카이스퀘어 같은 경우에 카이스퀘어 분포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어봤다. 자, 그러면 카이스퀘어의 모수는 뭐가 있죠? 카이스퀘어의 모수는 두 가지가 아니고 자유도라는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 카이스퀘어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특정 값은 당연히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계산을 하니까 궁금한 그 특정 값은 여기다 집어넣고 뒤에는 자유도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노멀이기 때문에 두 가지다. 자, 그리고 만약 여기가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 F분포다. 그러면은 차례대로 뭐가 들어가느냐? 이제 분자 자유도, 분모 자유도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밑에 한번 보실까요? 먼저 보시면 분자 자유도가 10이고 분모 자유도가 2인 F분포를 그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아까랑 뭐 비슷하게 지금 보면 데이터 이름 나와 있고 두 루프가 to by output and라는 어떤 두 루프가 있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정말 그 알맹이 진짜 우리가 그리고 싶은 것
보면 변수명 pdf equal pdf를 그려라 함수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이제 f 분포를 그리겠다. f 분포. 그다음에 여기는 특정 값인데 여기는 왜 앞에는 n이었고 뒤에는 f예요? 라고 이제 당연히 궁금하시죠? 원래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가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숫자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루프를 사용해서 이 숫자 들어가는 거를 바 그러니까 반복해서 지금 바꿀 예정이거든요. 여러 가지 숫자가 지금 계속 루프 안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로 여기를 치환을 해 놓고 이 f는 숫자 어디서부터 0 에서부터 5 까지 그리고 0.01씩 증가시켜라라고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 f라는 이 값이 원래 여기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숫자 부분이 이 두 루프 때문에 0 부터 5 까지 0.01씩 쭉 증가하는 계속 이 루프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문자로 치환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같으면은 이 두 루프가 아니라면 이거 하나만 보면 어떤 변수는 그 변수의 근데 계산되는 값은 뭐냐 하면 확률 밀도를 함수를 그러니까 확률 밀도를 계산을 해라. 근데 그 계산을 할 때 어떤 분포냐 하면은 F 분포고 그 F 분포를 결정짓는 모수는 분자 자유도, 분모 자유도가 10과 2다. 그러면 F 분포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 분포 중에서 이 X축의 이쪽의 값이 특정 값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값에 대응하는 확률 밀도를 계산해서 이 변수에다가 입력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쨌든 밑에 내려왔지만 똑같은 위에 정규 분포랑 똑같아요. 분포가 무엇인지 그 분포를 결정하는 모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넣어주고 근데 그 분포 특정 분포 중에서 무슨 값이 알고 싶은지 어떤 값에 대한 확률 밀도가 지금 궁금한지를 앞에 있는 이 변수에다가 입력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앞에도 똑같이 정규 분포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n인 거는 위에가 n으로 시작하기 때문이었고 아까는 f가 여기 들어가 있었던 거는 이 센텐스에서 앞에가 f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f가 들어갔다.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는 교수님께서 어 요구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에서 흔치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연도별로 조금씩 난이도도 다르고 교수님께서 이제 직접 이제 요구를 하시는 게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어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간단한 거에서 한번 그려 봐라. 정규 분포일 수도 있고요. 카이 스퀘어, 카이 제곱 분포일 수도 있고 뭐 F 분포일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한번 직접 그려 보아라라고 만약에 요구를 하신다면 요청을 하신다면 시험에서 요 정도는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 정도는 이해를 하셔 가지고 그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국 데이터를 지금 어떻게 그려 보냐면 요 그리는 건 이제 프락 SG 플러스 통해서 그리는데 일단 뭔가 그리려면 데이터셋을 이제 생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 요 알맹이 부분을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 여기가 원래 PDF였죠? 근데 이 사실 이 PDF랑 여기 PDF랑 여기랑 지금 너무 같아서 되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변수명은 함수랑 다른 이름을 지정하는 것도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지금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이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셋을 만들어라. 워크 라이브러리에 PB1 probability 이렇게 해서 PB1 문제 1번 이라는 요 데이터셋을 만들어라.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n이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그 n이라는 변수 값을 0부터 20까지 증가를 시킬 건데 어떻게 증가를 시킬 거냐? 0.01씩 증가를 시킬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데이터셋에서 n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그 n 밑에는 이제 0, 0.01, 0.02, 0.03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20까지 쭉 n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n이라는 거 옆에 pdf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것인데 그 pdf 변수에는 무슨 값이 들어가느냐? 이제 함수를 통해 계산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으로 확률 밀도가 들어가는데 정규 분포고 평균은 1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에서 요 n 값 지금 0부터 20까지 0.01씩 각각 계속 증가시켰던 그 값들에 대한 그걸 계산한 값을 그 옆에 있는 PDF 변수에다가 입력을 시켜라 라는 겁니다. 이 아웃풋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가 0부터 20까지 0.01씩 증가를 하는데 그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다 찍어내라는 그 아웃풋으로 다 이렇게 계산을 그냥 루프가 돌아가면서 마지막 결과값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한 줄 한 줄 다 이렇게 출력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do와 and가 마지막으로 이 조건을 앞에서 0부터 20까지 증가를 시켜라라고 하는 이 조건이 끝나면 이제 and를 만나서 이 루프가 이제 음, 이 루프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셋 워크 라이브러리의 PB1은 몇 개죠? 2001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0부터 시작해서 20개까지 0.01씩 증가시켰기 때문에 2001개가 나옵니다. 이 한 개? 왜 한 개지? 0.01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0에서 20까지를 0.01로 쪼개면 2000개 구간이 나오고 값 자체는 2001개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죠. 변수는 n이라는 변수와 pdf라는 변수 두 가지가 아마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프린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프린트 데이터 equal db1 run. 지금은 어차피 그려보고 하는 거니까 다 워크 라이브러리에서 하는데 시험 치시고 하실 때는 중간에 이렇게 날아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꺼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앞에 리브 네임 뭐 이런 걸 활용하시거나 혹은 지금 ODS ODA 환경에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릭 이런 걸 통해서 혹은 평소에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연구 라이브러리에다가 이제 이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컴퓨터가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살려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저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돌려본 거를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타났을 것인가. 자, 보시면 n이라는 값은 0부터 어디까지? 자, 보시면 0부터 20까지. 그다음에 근데 PDF가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 제가 전부 다 0.00이 나와서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자, 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에서 0이라는 값을 가질 그 확률 밀도가 지금 0.00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조금씩 증가를 하다가 점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점점 계속 증가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직접 그려보세요. 증가를 계속 하다가 아까 얼마였죠? 이건 우리 상식으로도 알 수 있으니까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지금 2인 경우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규분포는 어떻게 그려져야지 정상이죠?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지죠. 확률 밀도가. 그러니까 가장 확률 밀도가 그러니까 확률 분포에서 확률 밀도가 가장 큰 값은 무엇이겠다? 바로 평균인 10이겠죠. 지금 보시면 12, 10 요게 요게구나. 네. 10인 경우가 0.19947. 야, 이게 제일 지금 큰 값입니다. 보시면 0.198, 0.198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다 0.199 들어오고 이제 9.99도 0.19947, 10도 0.19947, 10.01도 19947인데 여기를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 우리 직관과 당연히 지금 직관과 맞는 것으로 봐서 뭔가 제대로 데이터셋이 만들어졌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데이터셋만 본 거잖아요. 직접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냐? 우리가 프락 SC 플롯이라는 것을 이제 어,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SG 플롯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SG 플롯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스캐터 플롯도 있고요. 그 다음에 V바, 뭐 H바, V박스, 뭐 V라인, 그 다음에 시리즈 플롯, 뭐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다 뭐 박스 플롯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시리즈 플롯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자, 그 V바나 V라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X축, 이제 뭔가 연속 변수를 범주형으로 나눠 볼 때 그때 V바나 V라인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이 데이터 구조를 보시면 X축도 지금 어떤 변수, 그러니까 뭐 무엇을 지금 x, y로 둘지 아직 만약 결정 안 했다고 치면 요 n도 연속 변수고요. 요 pdf 요 변수도 지금 연속 변수예요. 둘 다 연속 변수예요. 이럴 때 바로 시리즈 플러스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싶냐면은 n이 아까 0부터 20까지였고요. 0부터 20까지 x축에 그리고 싶고, 그 다음에 y는 그거에 따른 이제 그 확률 밀도를 y축에다가 나타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프락 SC 플롯 우리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은 PB1이고 시리즈 플롯을 그려라. x축에는 n이라는 변수를 집어넣고 y축에는 pdf 변수를 집어넣어라. 요 PDF는 함수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만든 요 변수명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요거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지금 보시면 n이라는 것이 x축에 0부터 20까지 그려졌고, 그거에 따른 확률 변수가 0.0일 때 0.00 없는 거에서 시작해서 아까 0.0199였나요? 그 10, 요 부분에서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확률 변수가 종형의 예쁜 확률 변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분산을 좀 달리 해가지고 두 가지 그래프를 한번 같이 그려보고 싶어서 이제 변형을 조금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셋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뭐냐면 PB1이라는 거 우리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PB1에 2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건 뭐냐면 평균은 그대로고 분산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래프를 하나의 그림에다가 그래프 그 두 가지를 다 그리려고 하거든요. 두 가지 확률 밀도를 분포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차피 x축은 동일하니까 n은 0부터 20까지 0.01씩 증가시켜라. 요건 그대로고요. 요 y축에 나타내는 것만 아까는 pdf 요거 하나였는데 지금은 pdf1이라는 거랑 pdf2라는 걸 두 개를 변수를 다른 걸 만드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건 당연히 여기는 pdf1, 2 적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사스에 계산하는 함수니까. 그래서 pdf라는 함수를 써서 normal 똑같고 이 n이란 건 제가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원래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이 n을 0부터 20까지 증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n을 바꿔라라고 해놓고는 여기는 이제 문자로 지금 대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도 10으로 똑같고 분산만, 그러니까 표준 편차만 지금 2에서 4 이렇게 됐어요. 그럼 표준 편차가 더 크다는 거는, 분산이 더 크다는 거는 뭔가 더 널찍하게 나타날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요 데이터셋을 한번 생성을 시켜보면, 자, 로그를 다시 보면 이번에는 2001개 관측값이 당연히 옵저베이션은 같을 것인데 변수가 하나는 n, 하나는 pdf1, 하나는 pdf2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프린트를 하지 않고 라이브러리 가서 직접 한번 볼게요. pb1-2 요거를 열어보면, 자, 보시면 0부터 20까지 나와 있고 요 pdf도 요 값도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걸로 열어보니까 0.00 이렇게 안 나오고 10에 마이너스 7승 막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런 워낙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하나의 그래프로 어떻게 그리느냐 간단합니다. 프로그 SG 플롯 여기 똑같이 적고요. 시리즈라는 걸 두 번 적어주면 돼요. x축은 똑같으니까 x는 n이다 똑같이 쓰고 y만 pdf1, pdf2 이렇게 써주고 이거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그린 것이 바로 pdf1에 대한 것이고요. 빨간 거 여기 범례가 이미 나와 있죠. x 그 다음에 또 이 빨간색은 이제 분산을 아까 표준 편차를 두 배로 표준 편차를 두 배로 요게 표준 편차가 파란색이 2였고 빨간색은 표준 편차가 4인 요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요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확률 분포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PDF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장 간단한 정규 분포 그리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요 문제는 2017년 과제 시험이었구나. 중간고사로 기출이 되었던 것인데 비슷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앞에서 설명한 거랑. 근데 F 분포.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어떤 분포를 그리려면 그 분포의 모수, 그 분포의 모양을 결정하는 모수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된다. 그래서 F 분포의 경우에는 이제 교과서를 이제 정독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F 분포는 이제 카의 제곱 분포, 서로도 독립적인 카의 제곱 분포로부터 이제 계산이 되는데 분자 그러니까 카이 제곱 분포 자체가 모수가 자유도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나눈 카이 제곱 분포를 카이 제곱 분포로 나누어서 얻어지는 것이 F 분포인데 이제 그 F 분포는 그래서 음 카이 제곱 분포의 그 분자에 들어가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분자의 자유도와 그 무에 들어가는 카이제 분포의 자유도 이 두 가지가 다 모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설명드렸듯이 F 분포 다음은 그 값 우리가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어떤 특정 값 그리고 첫 번째가 분자 자유도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카이제 분포에서 온 자유도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분모의 자유도 두 번째 카이제 분포에서 온 이제 자유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읽을 수 있겠죠. 데이터를 생성을 하나 하겠다. 근데 어떤 f라는 값을 나는 0에서부터 이번에는 5까지 0.01씩 이렇게 증가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확률 밀도를 계산을 할 것인데 자, 이 F 분포인데 이번에도 평균이 아니고 이번에는 분자 자유도죠. 분자 자유도가 10이고 분모 자유도가 2인 거를 한번 그려보겠다 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F 분포 같은 경우에 지금 분자 자유도가 10이고 분모 자유도가 2인 경우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반대예요. 분자 자유도가 2고 분모의 자유도가 10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순서만 바꾸면 되겠죠? 네, 그래서 순서 바꿔서 물론 이걸 그리는 것 자체는 보시면 데이터 셋은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F 분포고 여기 만들어진 요거는 분자 분모 자유도가 각각 분자가 10 분모가 2인 거니까요. 이제 다른 데이터셋을 하나 더 만들어서 2-2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는 분자 분모 자유도를 서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요것만 다 요렇게 바꿨는데 자유도만 바꿨는데 그림이 달라졌죠? 이 모양이. 지금 이 F 부분 여기 지금 같습니다. X축 같은데 지금 이 분자 분모 자유도만 바꿨더니 이렇게 분포가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정규 분포랑은 굉장히 다른 분포를 띠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분자 분모의 자유도가 모두 100인 F 분포를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해서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똑같이 다 두고 100 으로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나서 이 그래프를 그려 보니, 아, 여기 옆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0 에서 5 까지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보면은 분자 분모 자유도를 두 개 동일하게 해서 크게 가져갔더니 굉장히 정규분포랑 비슷한 이 대칭의 모양에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F분포가. 그래서 F분포는 분자 분모의 자유도의 크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분포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그렸던 이러한 확률 분포들을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나라고 하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냥 하나의 루프 안에다가 이렇게 그리시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예를 들면 아까 뭐 있었나요? PDF1 해서 여기면 F, 그다음에 여기다가 12였고, 두 번째는 12였고, 세 번째는 100이었고, 이렇게 그린 다음에 C 플러스로 한 번에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그냥 그 확률 분포를 그냥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누적 분포 함수를 하나의 그림에 나타내라고 하셨습니다. 자, 누적 분포 함수는 함수가 뭐였죠? 누적 분포는 PDF가 아니라 cumulative 해서 CDF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그리면 돼. 여기가 지금 이제 그냥 분포, 확률 분포가 아니라 어떤 특정 값에 대한 그냥 분포 값이 아니라 누적 확률 값입니다. 누적 확률. 그래서 앞에 똑같죠. F는 0부터 5까지 0.01씩 증가시켜라. 그리고 그 특정 값에 대한 거를 계산을 하는데, 아까는 그 특정 값 주변에 있는 그 특정 값을 주변에 있는 확률 밀도를 계산하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뭐냐면 그 특정 값까지 누적 확률을 계산하라는 겁니다. CDF는.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하려면 당연히 어떤 분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은 F분포고, 분자 자유도가 10, 분모 자유도가 2인 이런 분포에서 어떤 특정 값까지의 누적 확률을 계산해서 CDF1이라는 변수에다가 입력을 해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셋을 이제 만들어서 한 번에 그리는 건 똑같죠, 아까랑.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있는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각각 만든 요 변수가 이렇게, 요것들은 다 y축으로 넣고 요거는 x축으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게 누적인 거지. 한눈에 보이시죠? 아까는 그냥 막 이렇게 그 값, 특정 값. 사실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어떤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은 0.00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지금 나타난 것들은 그 값을 주변, 그 값에 아주 가까이 있는 다른 값들에 대한 그 밀도, 그 면적을 지금 이렇게 나타낸 것인데요. 면적 값을 여기다, 그래서 밀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요거는 보면은 그러한 PDF들을 누적한 값입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이제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확률을 누적시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본 게, 오늘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린 게 PDF 함수 사용하는 거, 여기서 CDF, 그리고 이제 퀀타일이라는 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퀀타일은 CDF 함수의 정확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CDF 함수는 결국 뭐냐면 어떤 특정 값까지의 누적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퀀타일 함수는 여기다 퀀타일을 집어넣게 되면은 그 누적한 값이 얼마일 때 그럼 그 특정 값은 도대체 무엇이었겠느냐라고, 이 특정 값이 무엇이었는지를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DF와 퀀타일은 완전히 반대다. 특정 값을 주고 거기까지의 누적 확률을 구하여라는 CDF. 누적 확률이 얼마라면 도대체 그 특정 값은 무엇이었겠느냐를 계산해내는 것을 퀀타일 함수.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이제 완전히 거울이다, 반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 함수들을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요일까지의 그 제출하셔야 될 그 과제는 그래도
좀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 확률 분포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서 요거를 영상으로 올려 드리고요. 오늘 교수님과 이제 그 수업을 다 중간고사 범위까지 다 진행을 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어 온전히 그 9시 부터 시작해서 한 12시 까지 3 시간 정도 동안 지금까지 이제 다뤘던 코드들, 그리고 조금 빠뜨린 부분, 조금 더 하셔야 될 부분들 다 커버를 하고 남는 시간에는 Q&A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 질문하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준비를 해 오시면은 이제 큰 도움이 그 진행하는데 본인께도 이제 도움이 되고 다른 같이 이제 그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준비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TA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